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화웨이 제품의 백도를 침했다는 음모론은 과연 사실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에 대한 주식을 알려드리는 잡 직원입니다. 오늘은 화웨이 노트북 장비에서 발견된 백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펜더 연구원들이 특정 화웨이 노트북에서 권한이 없는 사용자들도 모든 노트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메트도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백도커란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컴퓨터 기능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몰래 설치한 통신 연결 기능을 뜻합니다. MSI 연구원들은 100%로 추정되는 수락점들을 추종하는 과정이 담긴 글을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백도가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 기사에서 에이더 화웨이의 백도 문제를 심각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특정 노트북은 화보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고급 노트북 모델인 메이트북이라고 하는데요. 가격도 비싼 노트북인데 취약점이 발견된 상황입니다. MSI 연구원들은 백도으로 의심되는 고위험문의 취약점이 2개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노트북 내 권한을 상승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승된 권한으로 이미 소스 코드를 실행시키는 취약점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제3자가 악성 코드를 삽입해서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결함과 권한 없는 사용자가 모든 노트북 데이터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메모리 내부에 있는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결함입니다. 이 취약점은 2017년 초 해커그룹 더 섀도우 프로코스가 유출한 악성 코드 기법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에도 쓰인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화웨이는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주장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에서는 백도가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존재한다는 어떠한 추측이나 주름도 부정한 다르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몇 가지 보안 취약 사항들을 인정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뒤 제품 결함을 해결해서 업데이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면서 회의에서는 업데이트한 것은 업계의 공통적인 취약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 채널에서 에이더 화웨이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정리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선 화웨이가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이자하는 중국 정부를 위해 백도를 심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일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문에서는 화웨이 창업자인 원정베이가 인민해방군 출신이라는 점과 화웨이가 중국식 공산주의 체제 도움을 받아 급속하게 성장했고 원정페이지의 지시에 직원들이 군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화웨이 문화가 공산주의 문화 많이 닮았다는 점 등을 들어 화웨이와 중국 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다음 영상으로는 이런 화웨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내년에 출시할 5G 모뎀 칩의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그 내용에 대해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2018년 10월 총 길이가 55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강주하고 대교의 개통식 시 중국 광동성에서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하여 개통을 선보였으며 중국의 많은 방송사들이 중국의 기술력과 달라진 위상을 잘 맞아 전하였습니다. 오선뷰 랑 들어왔다 제어 주실 타입은 파리 애플탑 60개 건설할 수 있나요? 철강 40만 톤이 사용된 이 다리는 금융도시 홍콩과 도박의 도시 마카오 그리고 조하이를 연결합니다. 완공에는 총 200억 US 달러의 비용과 2003년부터 6년의 준비기간 그리고 2009년부터 9년의 건설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강주하고 대개 건설을 통해 약 7천만 명의 경제를 통합시키며 연가 10조 이하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반 화물 들어옵니다. 개인 자가용 등은 운행할 수 없고 단지 관광을 위해 특별히 허가된 셔틀버스만 가능합니다.
결국 22조 원 들여서 관광을 위한 다리를 만든 셈입니다. 예전에도 홍콩과 마카오 사이는 고속 폐지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관광객을 위한 다리를 만들고 저 어떻게 연간 10조 위안을 경제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직까지 거대한 비용 10만큼의 눈에 띄는 경제 효과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과연 관광이라도 더 편해졌을까요? 마카오 터미널은 마카오 관광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편했고 홍콩 터미널 역시 도착 후 시내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마카오 교통당국은 올해 1월 강주하고 대기를 통해 유입된 차량이 총 15,769대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개통했으니 하루의 경우 500대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오늘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강조하고 외교는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당초 공사를 시작할 때 중국 정부가 예상한 공사비는 약 8조 원이었고 왕복 10전도 201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며 비리가 터지고 비용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 공사비를 부담한 것은 바로 정부와 은행입니다. 이처럼 큰 실효성이 없는 다리 건설에 쏟아붓은 돈이 자그마치 22조 원. 만약 그 비용이 병원에 건설과 급등에 투자되었다면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었을까요? 중국이 대형 토목 공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고객 간부들에게 실리보다 질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가열 시스템은 철저한 성과주의입니다. 수많은 경쟁자를 속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들보다 특별한 업적을 쌓아야 하는데 가장 손쉽고 포장하기 좋은 방법이 바로 부동산 개발입니다. 토지 세용권을 주고 세용료를 받아 이 자금을 다시 투자하고 다른 지역보다 GDP가 더 많이 오르면 승진에 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최대한 시도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대출하면 되고 어차피 만기가 돌아왔을 때 본인이 신진을 하던 혹은 게임을 하던 그 일을 책임질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개발이 성공해서 자금 회수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대로 지방정부의 악성 부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 선언 시행사 등 관련된 기업이 하나라도 부도나면 그대로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부채는 16.5조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기관들의 추정치로 오는 소문 부채가 8.9에서 38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38조 위안이라면 원화로 약 6,400조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약 470조입니다. 즉 상상할 수도 없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채는 대부분 성금 이하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게 부동산 규제 강화 시 지방정부의 재정 안감이 디포트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재정 출장 포지 사용권 판매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중국 성장에 큰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채 의존한 성장 방식에 가져온 편리함에 대한 브랜드 신뢰도 조사에서 상반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 기업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서 브랜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조사가 있는 반면 과메기울지 장비 기술력이 알려주는 기기가 되면서 아무웨이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는 설문 더 있다. 5100 사우스 차이나 모닝호스트는 후예신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비할 업체들 마니 리처드들만 대전 겸 최고 경영자는 지난 7일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다음의 요인은 중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이들만 실리지표 조사에서 새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 이 조사에서 화물이 문제는 중국 브랜드 일의 한 신뢰를 5에서 6포인트까지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에서 11월 진행되는 같은 조사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평균 신뢰 수준은 40%로 독일, 스위스, 캐나다 기업의 신뢰 수준 70%에 크게 못 미쳤다. 27 미국과 지역에서 3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설문조사는 신뢰도가 50% 미만으로 나올 것 불신으로 간주한다. 안 그래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던 중국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화물이 사태로 더 나빠졌다는 기기다. 에델만 기자는 중국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는 방식을 개선할 유지가 많다면서 지배구조 개선 등을 들었다.
미국 정부는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밤의 이와그런.K 파문이 창업자 겸 회장의 딸 모 완전 옥주이고 채무 책임자 등을 재무 사기, 지난 무역 지주비, 반 등 22여 개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또 보안 문제를 들어 동맹국들에게 파문의 장비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제기한 혐의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중국 측은 화물의 사태가 미국의 의도와 달리하고 이에 기술력을 대외 과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런 좀테이크 회장은 지난 2월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아버지를 홍보해 좋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고 오지 모바일 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대 도움을 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자만 오지는 일반 들은 거 일 알지 못했다. 이만 지금은 이 위대한 건물들의 모두 오지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중국대에서도 같은 바로 더 와이 본사를 둔 투키터닉스에 실린 기명기구에서 일반 국민은 하고 이에 선도적인 오지 기술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미국의 과대 선전 덕분에 이제는 세계에 알려졌다고 썼다. 이런 시각을 뒷받침하는 스님은 조사돼 있다. 영국 PR 업체인 WPT와 하는 조사 내일 중국의 파문이 장비를 쓰지 않기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이동통신 사사인 NTT 노코, 모 KDBI, 소프트뱅크 라쿠텐 모바일은 전날 주무부처인 종무성에서 오지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를 배정받았다. 이들 업체는 희망하는 주파수를 신청하면서 기지국 등이 기기를 어떻게 조달할지 관한 계획서를 내게 돼 있었다. 계획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총무성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의 4대 통신 업체가 중국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제하지 않았지만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중국 제품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일본 정부 입장은 일반 통신업계에 갑질이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익이 최대 통신 장비 공급업체의 일화물이 제품은 기술과 가격에서 경쟁업체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아버지를 포함한 중국산 통신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을 성립시킨 뒤 우방해도 중국 제품을 쓰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호주가 제일 먼저 제품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 그 입장에 발맞추어 정보통신 장비를 조달할 때 사이버 공격 등 보안 위험을 줄이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일본 총선을 이런 취지에 맞춰 공신 업체들이 기지국을 구축할 때 보안 위험을 줄이는데 유리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통신업체인 현대 편한다 사이 신문에 우리는 일본 회사 거 중국에 이르게 민간 회사와 일본 정부를 놓고 낮은 나면 당연히 일본 정부를 간다며 중국 제품을 쓰지 말라는 정부의 암묵적 주문을 코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아이삭에 따르면 오지 설비 구축과 관련한 중국산 통신 장비 도입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각 회원국의 판단에 맡긴 가운데 독일의 경우 입찰에서 특정 기업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캐나다, 뉴질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은 중립적 입장에서 검토 중이다. 한국과 함께는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제품 사용을 용인하고 있다. 아산시는 영국 시장 조사업체인 IHS 마키스를 인용해 작년도 지역별 이동통신 인프라 점유율에서 아무이는 북미에서 6%에 그쳤지만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40%를 점유하고 있다며 유럽에서 화물의 장비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는 우리는 지난달 6일 자사 제품 사용을 금지한 미국 정부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미국 본부가 있는 0번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 제기했다. 아버지가 문제 삼은 것은 미국 정부가 나무와 세트티 등 중국 통신 장비 기업들의 키스를 이용하거나